여러분 사실 우리들 남성 문화 중에 또 한 가지는요, 남들 앞에서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꺼려지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남한테 숨기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문화가 아닌가. 근데 아버지 학교에 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거의 많이 탈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건전한 문화를 또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또 아까 전반부에 또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나눈 그런 형제님들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 와보셔서 정말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강의하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좀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저번에 오셨던 형제님들 다 보셨듯이 사실 정원교회님이 읽었던 그런 편지 내용이 제가 사실은 아버지 학교에서 와서 읽었던 제가 썼던 편지 내용하고 거의 대조합니다. 한 아버지한테 살았으니까 그렇겠죠. 저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을 싫어했고요. 저희 아버지, 저도 요 가까운 데서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거의 매일 술 드셨고요. 사실 술 드시고 나면은 저녁 때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저희 집이 옛날 집은 이렇게 마루바이크 더 밑에, 마당 밑에 좀 밑에 있었는데 하루 저녁에 4번씩 밥상이 거기에 매동댕이 치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밥을 저녁 때 그럼 다시 그걸 튀기셔서 밥을 갖다 해드리고 이런 것을 여러 차례 할 정도로, 그럼 저희는 사실은 방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폭간이나 뒤에 이렇게 숨어서 있었던, 그래서 밥을 거의 지새다시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사실은 그런 아버지가 정말 싫었어요. 싫다는 것을 넘어서 정말 미워하고 정말 정도로 제가 싫어했습니다. 저는 그만큼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그때 제 마음속에는 그러한 생활을 떠나버리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같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다른 곳에 나오면서 이제 집을 떠나왔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집에 가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집에서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계신 집은 싫었습니다. 그만큼 싫어서 집을 떠나왔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 집에 가는 걸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가 저한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그것은 제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냥 숨기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63세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정말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한테 용서를 비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한마디 용서도 없이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누구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 누가 물어보면 아버지 뭐 하셨냐,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셨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진전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학교를 왔습니다. 누가 아버지 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저는 안 가고 버텼습니다. 그다음 아버지 학교를 왔는데 첫날 강의 내용이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왜? 아버지 학교에 갔으면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면 되지. 왜 그런 싫어하는 우리 아버지에게 왜 하라는 거지? 첫 강의를 아버지의 전반부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희 교장님이 하필이면 저한테 형제님이 아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데. 그래서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할 때도 그냥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걸 끝나고 숙제라고 주는데 무슨
무슨 또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은 편지를 쓰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사무실에 와서 고민을 하다가 수요일쯤에 편지지를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아버님 전사항서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밑에? 제가 정말 싫어했었고 미워했었고 차라리 돌아가신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고 여겼던 그 아버지. 쓸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시 덮었습니다. 목요일날 다시 편지를 꺼내봤어요. 야, 이 아버지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데 간다고는 했고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뭐 하나만 또 해야 되거든요. 또 숙제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또 꺼내놓고 목요일날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또 쓸마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나는 더 행복합니다. 왜 이걸 써야 되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때 내일 아버지 학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꺼내놓고 편지를 쓰려고 생각해보니까 그 미워했던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던 긍정적인 부분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아, 아버지가 나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것을 주셨구나.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 아버지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 저는 상당히 눈치 빠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상당히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 몸에 생겨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빨리 그거를 순발력 있게 처리하는 그런 장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든 싫든 저한테 긍정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사랑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편지 2장을 받아왔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5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남자가 운다는 건요 눈물 속에 진정한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가서 그 편지를 읽으라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장님이 그 편지를 다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는 간증자로 저희 삶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누가 내가 나의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있으면은 다 해결되고 조용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 모습,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제 마음속,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나쁜 영향력, 그것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폭행을 했고요, 아내를 힘들게 했고, 그리고 음주운에 빠져있고 세상의 나쁜 문화 속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서 소를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부적물을 갖다 이렇게 뒀다가 이제 여물을 줄 때는 보면 알약물 같은데 확 저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찌꺼기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사실은 여러분 속에 고요히 잠자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휘젓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십니다. 대신 이곳에 오셔서 정말 마음을 열고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아니면 테이블에서 나누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체면 문화 속에 빠져 있어서 그걸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은요 여러분 자녀에게 배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혹시 마음이 열리지 않은 형제들 계시면 이 시간 어차피 오신 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어차피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이곳에서 왜 저 강사가 자기 아버지 얘기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저 형제님은 자기가 아픈 얘기를 얘기하면서 저렇게 눈물을 흘려서 그렇게 나눠보고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번 아버지 학교에 정말 잘 오셨고요.
그 좋은 기회, 그동안 누구에게가 해보고 싶은 말을 듣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술 한잔 먹으면 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것만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 함께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를 해주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또 마음으로 같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공간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요, 이 공간 안에서 그냥 끝내야 됩니다. 누가 얘기 들어서, 그 누구 저 형제 옛날에 그 아는 형제인데 그 형제 뭐 집안이 어떻고, 뭐 아내를 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우리끼리의 문화는 이제는 그러한 문화들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밖에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 그 문화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거리로 가식거리로 얘기하면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우리끼리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 청주 식기 안에서 공기생들 여러분들이 더 지켜주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요. 아까 선생님 중에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데 뭐 100일 동안 술 끌어갔는데 안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학교는요, 전 세계 54개국, 우리 국내의 72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열립니다. 세계에 나가서 어디 가든지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줄무늬 티셔츠 나중에 수료하시면 이거 드릴 거거든요. 이 옷 입고 그냥 어디든지 인터넷 쳐보면 열리는 아버지 학교 있습니다. 그곳에 가십시오. 가서 섬기십시오.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삶 속에서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그런 남성문화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또 다시 한번 강의를 듣고 뭐 강사님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간증자가 바뀝니다. 앞에 나눈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요, 보통 뭐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약발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는요, 스텝으로 어디든지 가면은 어디든지 그 약교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형제님들이 정말 가정의 변화가 되고요, 진정한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남성문화에 대해서 아까 나누신 분들도 있고 또 테이블에서 나누셨는데, 이제는 남성문화, 잘못된 남성문화, 그리고 남성성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왜곡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었으니까 그 왜곡된 문화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 가슴 속에 못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아버지들이, 많은 남편들이요, 우리 가족들 보면 우리 아이는 괜찮아, 나하고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은요,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약자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요, 정말 싫은 게 있어도 싫다고 제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약점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들 때문에 아빠 때문에 기분 나빠서도 그 앞에서 웃는 척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저 아이가 내 앞에서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웃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제가 아버지에게 가졌던 그런 마음 같은 증오심을 키워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요, 해결해주지 않으면요,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힘으로든 어떤 다른 돌파를 통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는 엄청나게 큰 폭발을 가지고 폭발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박한성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모를 죽였던 그런 사건 사고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사건 사고들 뒷면에 보면요, 부모가, 아버지가 아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었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편애하고, 동생한테는 편애하고, 형은 막 멸시하고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말을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버지라는 그런 자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남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걸 계속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후반부에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누구신지 아시죠? 내가 더,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을 정말 제가 존경하는데 아버지로서 정말 존경합니다. 이분이요 1942년도에 미국의 아버지의 날 기원하는 곳에서 올해의 좋은 아버지상을 수상합니다. 그 수상식장에서 이분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연설문을 제가 한번 물론 영어로 했겠지만은 한번 한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날위원회가 이런 영광을 주신 이유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직업상정은 군인이며 그 점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제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군인은 세우기에 허물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허물지 않고 세울 뿐입니다. 군인은 죽음의 잠재력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창조와 생명을 구현합니다. 많은 적군을 죽이는 것도 강하지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더욱 강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의 내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아버지 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요, 미국에서 매일 안 되는 5성 장군입니다. 2차 대전과 6.25 우리 한국전쟁을 통해서 전쟁 영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군 자체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메가더는 그 장군이라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보다도 아버지로서 더 그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라는 자리는요, 대통령보다도 아니면 정말 삼성 같은 그런 큰 그룹의 CEO보다도 더 위대하고 중요한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 지키고 있다는 것, 자부심을 느끼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전반 후에 아버지의 남성 문화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남성성을 상실시켜서 정말 아버지의 자리를 위태하게 하는 그런 남성 문화, 잘못된 남성 문화 9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왜곡되어지고 상실되는 것들을 다시 돌려놓는 것, 원위치시킨 것, 그렇죠? 이것을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할 때 필요한 것은요, 책임감과 순결과 지도력과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책임감은요, 나 자신에 대한 책임. 여러분이 삶의 모델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되고요. 가정에서 부모의 부모님의 어떤 꿈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배려하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교회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안티가 생겨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와 신도들이 짜고 보험 사기까지 벌여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도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여기 혹시 목회자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한국교회에서 교회 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이 각 교단으로 통과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서의 모습을 어떻게 했을 때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정말 공부를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변화시키지 않고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맡은 바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회복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순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삶이 순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정신이 똑바르지 않으면요, 그의 삶은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바른 말을 할 수 있고요, 바른 말하는 사람이 그의 행동이 바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순결입니다. 몸의 순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반부 강의 때 섹스 문화를 얘기하면서 투석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성적인 순결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이라도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있다면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끊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뿐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 자녀
부모들이 먼저 순결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갔는데 젊은이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뭐 요즘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면요, 뭐 몇 명의 아가씨와 사귀고 얼만큼 뭐 잡고 뭐 몇 번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게 남성성이 큰 걸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럼 나중에 그 결혼하게 될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이 그렇게 순결하지 못하게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다가 와서 나하고 결혼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나도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은 형제님의 누나나 여동생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몸이고 자기 생활인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한 번 더 좀 찌르고. 그렇다면 형제님의 어머니가 그러고 다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라 할까?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만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잣대가 여자친구한테 될 때, 여동생한테 될 때는 고무줄 잣대를 대고, 우리 어머니한테 될 때는 나무 잣대를 대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성에 대한 정체성,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순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미 기성세대인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사회입니다. 요즘은요, 두 가정이 결혼을 하면요, 그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하는, 이혼율 50%. 전 세계의 1위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이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의 태평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가장 큰 문제가 성적인 순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다음은 지도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섬기고 끝까지 참아주는 것 섬기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많은 아버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때, 꿈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될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 된다, 교수님 된다, 뭐 대장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 꿈이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꿈이 아니고, 그거는 비전이 아니고, 그거는 직업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직업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비전,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기여하고 공헌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아버지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 직업을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 가지고 가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개인적인 거죠.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사회를 생각하지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진정한 비전을 심겨주는 아버지가 되고요.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녀는 등을 보고 자랍니다. 아버지가 먼저 모범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할 것인데, 처음에는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하니까 무조건 칭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칭찬해줍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어떠세요? 식당에 가서 보면은 아이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면은 싸움납니다. 그래서 얘기도 안 해요. 자녀들은 잘 모르니까 그것도 그냥 잘 논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부모님도 있거든요. 여러분, 칭찬은 잘했을 때 해주는 거고요.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잘못했을 때는요, 그다음 꾸지람하고 때리면 안 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자, 너 이번에 잘못했어. 너는 그렇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주는 격려를 해야 되고, 칭찬과 격려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되는 것, 접촉. 여러분, 아버지 학교 오셔서 배웠던 인사법이 먼저 첫 번째 배웠던 인사법, 허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의 아버지들이 허깅하고 접촉하고 스킨십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 숙제로 가서 허깅하라는데 허깅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가서
특히 뭐 아이 다 컸는데 어떻게 허깅하냐. 처음에는 어색하지만요, 같이 허깅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자녀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저희 둘째 딸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딸아이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숙제할 때 보면은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를 써서 같이 자녀하고 데이트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그 20가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 설명하는데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처음에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 레스토랑에서 막 울어서. 근데 그래서 다 읽어줬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진정되고 물어보세요. 아까 왜 이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지껏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아빠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렇게 몇 가지 계속 얘기했는데 정말 아빠가 사랑하고 있는지 나중에 사랑을 느끼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치기가 된 아이가 아빠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미워한다고 느끼고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영향이 있었죠? 저한테 영향이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 아버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안 했다면 지금까지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아이와 저는 미워하는 관계로, 어쩌면 더 넘어서 증오하는 관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현하고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전해줘야 되는 거죠. 가족들과 봉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실천했을 때 진정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고요. 특히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들을 너무 크고 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그리고 아주 쉬운 것부터 가까운 곳으로 또 실천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 내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다가가는 것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좋은 선물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요,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다. 아빠 닭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닭살이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 진정한 행복한 그런 모습을, 얼굴을 표정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그런 남성상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또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당했지만은 죄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순결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시고 정말 분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시던 그런 분이시지만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했었던 분입니다. 스승이셨지만은 정말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이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그 은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런 분이시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남성상의 본인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남성성을 회복하고 그런 남성으로서 살아가시고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더 누가 모두 다 행복하고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그 남성성에 대해서, 잘못된 남성 문화에 대해서 끊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끊어서 진정한 행복한 그런 가정들 모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